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라는 방탄 갑옷까지 쳐 입었지만 머지않아 전과 5범 6범이 될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검찰이 긴급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긴급 체포한 그 죄 몫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법원이 왜 이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었겠습니까? 사실상 대장동의 유동규가 다 검찰에 불어버렸다라고 전 시간에서 방송을 해드렸지요.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영희가 유동규에게 선거 자금 8억 원을 받았으며 추가로 20억 원을 또 요구했다라는 동아일보의 단독 특정. 앞으로 전과사범 이재명의 운명은 정해져 있죠. 자, 이런 와중에 뒤집어진 민주당 압수수색 영장 지휘자 강백신 부장검사가 어떤 사람인지 나왔으며 한마디로 민주당과 이재명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강백신 부장검사가 어떤 사람일까요? 오마이뉴스가 그에 대해 소상하게, 오마이뉴스는 그쪽 동네 언론이죠. 무섭다는 이야기죠. 그동안 무슨 수사를 했는지 오마이뉴스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지휘자, 조국 트위터까지 저격했던 검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 강백신 부장검사. 2022년 10월 19일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검찰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위례 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부장검사 강백신. 앞서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긴급 체포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자들로부터 8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라는 혐의이다. 김용 부원장 긴급 체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김용 부원장이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총괄 부본부장을 역임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정황을 포착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통해 소문으로 또 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혐의를 부정했다. 19일 오후 6시 56분 민주당사 진입을 시도하려는 검찰 수사관들을 민주당 측에서 저지하고 있는 상황.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부장검사. 강백신 검사는 1973년생으로 2001년 43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를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 남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2007년, 인천지검 2009년, 서울중앙지검 2011년을 거쳐 2014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이후 진경준 검사랑 비리특임팀 2016년,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검팀 2017년 등에서 일하면서 특수통으로 돋보이는 경력을 차곡차곡 쌓아 나갔다. 2019년 8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로 승진을 했고 2020년 9월 창원지검
통용지청 형사 1부장으로 부임했다. 2001년 7월 서울 동부지검 공판부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지난 6월 28일 법무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수통만 간다라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여기에 부장검사인 것이다. 강골 중에 강골, 특수통 중에 특수통들이 모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이 된 강백신 검사. 이례적이란 수사가 자주 따라붙었던 검사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시절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SK 최태원 회장은 선지급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2심 법정에서 강백신 검사는 SK의 최태원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횡령을 주도했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백신 검사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검팀 재직 당시였던 2017년 12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재판에서도 직접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압박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강백신 검사는 이건희 회장 유고시 삼성 회장으로 취임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2번이나 물었고, 이에 앞으로 그룹의 회장 타이틀은 없을 것이란 답을 당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이끌어내기도 했던 독한 검사 중의 검사이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 과정에서도 그의 이례적이고 매우 독한 검사의 스타일들이 계속 나왔다. 2019년 해외 연수를 다녀온 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로 발령이 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각종 의혹 수사에 참여한 강백신 검사는 그해 12월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판사와 고송을 주고받았던 검사 중의 검사, 강골 중의 강골 검사이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와 큰 소리를 칠 만큼 강골 검사가 바로 강백신 검사이다. 당시 반부패 수사 2부는 이 강백신 부장검사를 비롯해 소속 검사들이 재판부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재판부와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강백신 검사가 한 말은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의의를 제기한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소리를 치듯이 이야기했다. 강백신 검사는 2020년 2월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과거 트위터 글까지 소환해 또 한 차례 주목을 받았다. 강백신 부부장 검사는 당시에 조국 후보자의 경우 민정수석 재직 기간 동안 피고인의 차명 재산 운용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트위터 글 삭제하며 한편 2015년 5월경 이때 당시에 그러자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사가 김정근 변호사가 의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인가? 왜 여기서 조국 전 장관이 쓴 트위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자 강백신 검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근 변호사는 어떤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입니까? 강백신 이 검사는 피고인과 조국 전 장관의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자기들 기준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이런 인식을 통해 증거 인멸로 나아갔다는 부분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김정근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이 2015년에 그걸 예측해 이런 글을 썼다는 건가요? 강백신 검사, 예측했다는 게 아니고 피고인의 평소 인식, 지식 수준, 주관에 대해. 그러자 송인권 부장판사가 검사님 그건 빨리 지나가 달라. 직접 관련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해서 이 상황이 넘어가게 됐다. 정경심 전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조국 전 장관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변호인단이 내놓은 입장문의 첫 문장은 설마 했는데 논두렁식의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였다. 사실상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트위터 내용까지도 끄집어내서 이 재판에 활용할 만큼, 또한 강골 중에 강골, 특수통 중에 특수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전과 사범 이재명과 민주당 강백신 부장검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원지검은 정진상을 긴급 체포할 것처럼 흘렸지요. 지금 현재 성남FC 관련된 핵심 관계자 정진상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정진상을 흘리는 듯 싶었지만 검찰은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영을 딱 체포를 한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마 이재명이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어찌되었든 강골 검사 중에 검사인 이 강백신 부장검사님 그 팀들 앞으로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